오늘 집중하세요. 가족관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상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우리 네. 부모님들 반드시 좋아질 네. 수 있습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첫째, 네가 그럼 그렇지. 이 말 참 많이 네. 하죠. 첫 번째 안 해야 될 말이 단정짓기입니다. 아이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맨날 그렇지, 아유 이번에는 또 달라지나 했네,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경력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입시학원계에서 원래 유명하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참 숨기고 싶은 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접고 제가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세대 때는 가난해도 사교육 안 받아도 좋은 대학 가는 기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수능 세대부터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사교육으로 너무 몰리게 되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에 내야 될 돈이 많았어요.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좋은 학원 와서 사교육을 받으니까 좋은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국 고아원에 편지를 보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사교육 못 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내가 해서 얘들 좋은 대학 보내보겠다. 너무 기뻤어요. 막 내가 독립투사가 된 마음 같고. 단 한 통의 의뢰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요즘 돈 없고 좋은 부모 없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다 포기한다고. 근데 제가 요청한 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고아원 애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공부 포기한다고. 기술 배우는 학원이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돈 있는 집 아이들 사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데 일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되었죠. 예.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은 지금도 약간 그 사교육 관련해서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방송에 이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정말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확신했던 건 뭐냐면 정말 저렴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옆에서 조금만 케어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방송 잘 보고 복습도 하고 또 학원에선 선생님 잠깐만요. 저 복습 좀 하고 계속 들을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얼마든지 멈추고 복습하고 들을 수도 있고 되듣기가 가능하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뭐 EBS 무료 교육 또 아주 저렴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비싼 학원 보내면 여기서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사교육에선 또 이용하는 면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은 애한테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인데 이 아이는 좋은 대학 못 가겠구나. 초등학교 부모님이 미리 좌절하시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지방에 사신다고요? 대치동 못 온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최고의 강사들은 온라인 교육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산골이어도 우리 집이 아이한테 한 달에 뭐 10만 원 이하밖에 못 써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정말 확신합니다.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그 여유 있게 네, 마음껏 하셔도 하십시오. 되는데 예. 여유가 안 되는데도 네. 나는 거기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죠. 부담도 갖지 말고 죄책감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단 그러나 이런 방송 열심히 보시고 아이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정보에 깨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는 내 아이가 한 달에 10만 원이어도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내 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리 저런 이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옆집 엄마. 맞아요. 네. 아, 네. 이렇게 와서 조금만 이제 얘기를 들으면 네. 아유, 왜 나만 처지는 거 같고. 네. 이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뭐 방법 있을까요? 이 방송을 매주 열심히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소스요? 네, 에듀소스에는 옆집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 계속 나올 거고요. 또 두 분께서 저는 두 분 너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좋은 답은요, 네. 좋은 질문이 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질문은 기가 막히죠.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어디 질문할 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좀 대신 가서 해드릴게요. 질문은 기가 막힙니다. 30년을 질문해서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하는 아이들인데 사교육계에서 너무 주입식 교육만 받은 아이들은 질문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요새 에듀소스 방송 보니까 엄마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내 아이들도 질문 잘하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뭐 좋은 말씀을 계속 연달아 들어서 그냥 좀 여담 머리도 식힐 겸 하나 여쭤봅니다. 그 무슨 과목 선생님이세요? 저는요, 그 사교육에 제가 있었던 게 13년. 제가 아이들하고 명절도 없이 와. 13년을 365일을 보냈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아이들 수업도 했지만 제가 밤 늦게까지 애들 개인 상담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 힘든 아이들 상담을 계속 하면서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저는 원래 국문학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상담하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딱 그만두고 심리학으로 전공을 완전 전환했죠.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가이자 심리 상담사들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양대 대학원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으면 네. 사실 그런 큰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때에 비하면 뭐 돈을 뭐 10분의 1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제 삶이 이제야 의미 있는 것 같고 이제야 제가 떳떳하게 제 직업을 말할 수 있고 이제는 가난한 아이들 얼마든지 만나서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너무 멋집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은 잘 시키셔서 서울대까지 막 보내신 어머니들도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내 자식의 스펙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너 하나 키우는데 너 서울대 보내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연히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고생했고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이에게 내 인생을 너무 갈아 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아이의 매니저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해요. 함께. 네.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집중해서 매니저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강의 들으세요. 사이버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함께 공부하세요. 함께 책상에서. 그러면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나를 떠나도 엄마도 함께 성장해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공부할 때 나도 온라인 수강하고 나도 뭔가 자격증 따고 함께 공부하자. 같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자. 이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빈둥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 중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많습니다. 뭐 아이에게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하죠. 대학 가더니 엄마를 무시한다. 그리고 엄마가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걸 귀찮아한다. 그럼 배신이 아니라 당연해요. 아이들은 둥지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엄마의 기대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섭섭해하면서 아이한테는 또 죄책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다시 공부 시작해보세요. 취미생활 시작하세요. 내가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솔루션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군요. 엄마들이 아이
잘 원하는 대학 보내놓고 엄마가 배신하면 되겠네요. 아유, 너무나 좋은 그게 배신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네, 나 이제 밥 안 한다. 어. 나 이제 청소도 안 한다. 나도 이제 나는 나를 키울 거야. 너 다 키웠다. 내가 나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죠. 그러셔야 돼요. 네. 그 스카이캐슬도 그랬잖아요. 네, 스카이캐슬. 맞아요. 드라마 봤죠? 네. 초반에 막 그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네,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라는 솔루션을 받았을 때 바로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와 타인이라는 걸 그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인식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완벽한 타인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클 때 내가 같이 크지 못하면 나의 노년이 불행하다. 이걸 늘 염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불행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아이에게 사랑을 주긴 합니다만 제 자신도 멈추면 안 된다. 좀 재수 없으시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견딜만 하세요? 아유, 저는 이 방송 진행하시는 거 보고, 와, 역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거, 내 네. 아이와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또 새로운 모습이시잖아요. 네. 예. 진짜 에듀소스에 너무 많은 이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함을 느껴요. 네.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이거 한 3년 하시면 제일 네. 전문가 되실 네. 것 같아요, 두 분이. 소스 쭉쭉 뽑아가지고 그냥 일단 나부터 먹으려고.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잖아요. 너무 우리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아이에게만 그죠? 좋습니다. 기대지 마시고 네. 기댄다는 게 아니라 올인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신도 발전하는. 야, 오늘 뭐 구독자분들 위해서 모셨는데 저희도 지금 많이 컸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중1 딸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왕따 가해자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던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니요. 사춘기 들어서 집에서도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조금 폭력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사건까지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성적은 상위권이에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무턱대고 혼도 못 내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타일러야 할까요? 공부에 방해돼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 아이는 성적은 좋은데 폭력적이고 다른 행동에선 좋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 교사들이 가장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성적이 좋으면 너무 많은 부분에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놓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명문대는 갈 수 있을지언정 사회생활에서는 분명히 최하의 성적표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명문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존중받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잘 사는 것이잖아요. 제가 소년원 아이들 교육을 올해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소년원에는 공부 못하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다 와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 잘하고 폭력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소년원은 피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소 가면 그 아이들 다시 만납니다. 명문대를 갔지만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고 폭력적이어서 뒤늦게 문제 일으켜서 인생이 크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분명히 잘못 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뼈 아프게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네가 이렇게 크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어떤 면에서 너를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로 크게 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뼈저리게 반성해보자. 아이도 무릎 꿇고 엄마 아빠도 무릎 꿇고 앉아서 회의해야 돼요. 정말 무릎뼈가 아프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웠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한 구석에서 이렇게 나보다 힘 약한 애한테 좀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잡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의 전두엽은 저장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그 비굴함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봤을 때 가수 임창정 씨 아이가 이제 이웃집 아이를 이렇게 때려서 항의를 받게 되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아들들을 그 집에 데리고 가서 그냥 바로 무릎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는 1%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는 뼈저리게 배웁니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운대요.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생명체만 입으로 자식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그 피해 학생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 아이도 사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소년원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교도소는 피할 수 없다. 네.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아이들 앞에서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자기들 이해 못 해준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조금 잔소리를 하면 욕을 하고, 울컥해서 눈물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울어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름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엄마도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에겐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오죽하면 이럴까 싶어 미안하고, 그렇지만 점점 지쳐가는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멀어져 버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초반에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미안해, 고마워.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랬구나. 그리고 좀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주말 오전이나 평일 중에 쉬는 날이 있다면 오전에 10시 이전에 햇빛을 받으며 왼쪽 전두엽을 해를 향해서 보여주면서 세로토닌을 마음껏 발산시키면서 스위치가 업된 상태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되 대신 들어주는 거 위주로 하셔라. 핵심 정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2차로 이걸 하시고요. 1차에 딴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죠 그게? 이 어머니가 이미 실패하신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구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약점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엄마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울어버리는 걸로 아이들이 어머 엄마가 우네? 아니래야겠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잘 안 될 때 울어버리는 거 어린아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울어? 하고 방에 들어가는 건 지겨워요. 또 울어요? 엄마가 어린아이예요? 엄마 지금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또 어린아이의 방식을 택하는 거잖아요. 라고 아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엄마라는 자리에 다시 좀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권위. 그리고 우는 방법은 오늘 당장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상한 거잖아요. 우리 대화하자. 엄마가 이래서 속상해. 너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른과 아이의 대화로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안 된다면 아빠가 시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게 적용될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사실 유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울면서 그러지 마 투정 부리는 양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부터 방식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의 마음에 쏙쏙 박히는 말씀들 덕분에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